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한 50대 부부가 보름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에 전 재산 2억 원을 투자해서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얻었고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예쁜 카페를 차렸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고 입소문을 타면서 꽤 유명한 카페가 되었는데,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집주인은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투자비는커녕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데요. 사실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 같은 초기 투자 비용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이 분더바 사태에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페 분더바의 운영자 익명으로 먼저 연결을 해보지요.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년 전에 평범한 가정집을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좀 연희동 주택가에 단독주택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처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시설을 하고 이제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우선은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일단 계약이 돼 있는 상태. 그 후에 차후에 연장한다. 보증금 월세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보증금은 5천이고요. 예. 월세는 400입니다. 보증금 5천, 월세 400에. 골목길에 평범한 가정집 카페로. 카페로 만들려면 여기저기 손 많이 보셨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에도 그렇고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테라스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들을 전부를 다 하게 됐죠. 인테리어 초기에는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시설, 그다음에 영업,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까지 환산해서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한 2억 전 재산 털어서 넣으셨어요. 장사가 네, 처음부터 잘 됐나요? 한 3, 4개월 지날 때까지도 여기 카페가 언제 생겼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꽉 막힌 담에서 아무래도 장사를 좀 해야 되는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셨는데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쭉 해보니까 블로거들 사이에는 입소문난 카페가 이제 됐더라고요. 됐습니다. 네네네. 강남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렇다면서요. 네. 요즘에는 단골이 하나씩 이제 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에 많은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쁜 카페, 정원 예쁜 테라스 카페로 이름을 얻어가던 그 즈음에 주인이 나가라 통보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운영비 투자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2달치 이제 임대료가 좀 연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자로 2달치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8일 후에 저희가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연 지 정확히 얼마 만에, 영업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주인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으신 거죠? 7개월. 7개월 만에? 7개월 내내. 이유는 2달치 월세가 밀렸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증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5천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월세 밀리면 제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원래 또 임차법에 의하면 2개월 지나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주인이 거의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을 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그런 걸 보냈죠. 예. 주인한테 뭐라고 좀 항의는 해보셨어요? 그 건물주 아들이 이곳을 자주 다녔어요. 카페를? 그래서 하루 저희도 밀린 임대료를 좀 정산을 하고 장사를 계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이 가게를 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서로 좋게 말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인수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건데 합의가 됐다는 건데 물론이죠, 물론. 어떻게 하다 강제 철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새로운 양수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들이 여기 그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새로운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갔는데 열흘 후 정도가 돼서 바로 강제 집행 예고장이라는 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금 내고선 들어오겠다는 사람까지도 생긴 상태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본인이
이곳을 프랜차이즈 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양도양수를 막은 것이죠. 아,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네네. 처음부터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라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따져보셨어요? 예, 주인집을 찾아가서 그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계신 상태에서 더 자본력도 좀 있는 좋은 그 임차인이 나타났으니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양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 그 아들이 나가라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앉지도 않고 서서. 아하. 그래서 갑자기 경비실을 부르고 예. 경찰까지 불렀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그래서 쫓겨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요구했는데, 예. 좀 만나자라는 문자를 받아서, 내일은 그래도 바로 집행이 들어오진 않겠다. 그랬는데 아침 8시부터 70여 명이 5대의 큰 차를 가지고 와서 예. 유리창을 부수고 마치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은 순간에 집행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도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카페는 철거당했고, 권리금, 초기 투자 비용, 그동안의 노력,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린 이런 상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일을 당하면서 그 페이스북에서 8월 달부터 이미 저희 그 카페를 사진을 찍어서 예. 이것이 자기 카페라고 이미 올리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것이 내 카페다. 이미 8월부터.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짐작이 됩니다. 네. 그 2억이란 돈 어떤 돈이셨어요? 저희가 조그만 가지고 있던 집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예. 더 나이 먹기 전에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 예, 이제 2층이 아래층이 카페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었어요.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네. 하시면서 장사하셨어요. 예. 네, 물론이죠. 예, 저희가 이 상가 집행을 당하면서 입은 옷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서 요즘은 이제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남편도 어제도 또 병원에 또 실려가서 갔고요. 네. 이제 거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넘기질 못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서 계속 실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예쁜 네. 카페 차리고 노후 대비해야지라고 전 재산 털어넣었던 그 평범한 부부가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쫓겨나 살아야 되는 상황. 이게 어디 연희동 분더바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사장님 힘내시고요. 네.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연희동 분더바의 주인이세요.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게 과연 연희동 분더바만의 문제일까? 혹시 전국 많은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 상가 세입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인데요.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군요. 고문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네. 단지 월세 2번 밀리자마자 강제 철거.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죠? 이게 지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 공제하면서 기다려주든지 예. 아니면 곧바로 명도 소송을 넣어서 이렇게 강제 집행까지 하게 되는지는 결국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집주인 마음 집주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인심 좋은 집주인 만나면 보증금에서 까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그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법적으로. 예. 자, 근데 이제 이 경우는요. 더 억울한 것이 그냥 평범한 가정집을 다 개조를 해서 카페로 만들어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서 상업적 가치를 높여놓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막 유명해지려던 순간이었는데 이거를 권리금을 팔고 나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 상황에 권리금조차 못 받고 그냥 나가게 된 이런 것. 이런 권리금에 대한 보장은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법상에서는 이러한 그 권리금이나 그 임차인들이 만들어 놓은 영업 가치를 보장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물론 무슨 법적으로 뭐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미 다 포기하기로 약정이 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영업 가치가 그 임차인이 상승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보장받을 방법이 없고 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참 기가 막힌 웃음을 지으면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 연희동 분더바만의 일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일들이 특히 좀 그 요즘 뭐 유명한 상권들 있잖아요. 홍대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그 임차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 상권 상업 가치를 높여놓을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그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왜 잘 되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쫓는 겁니까? 일단 뭐 욕심이 나겠죠. 거기가 잘 되면 이곳을 지금 임차인을 내쫓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들였을 때 그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임대인의 무슨 가족이나 다른 그 지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하면 이미 쌓아놓은 가치 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서요. 임대인들이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은 본인의 지인에게 이걸 넘기려는 그런 임대인들이 하나 있는, 그런 집주인들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본인이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권리금 받고선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그런 거를 부추기는 또 여기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는 데들이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또 이런 걸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번 분더바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하나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번 경우는 임대인이 아마 혹시 이 카페에 욕심을 좀 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이 좀 들어서요. 그 월세 2달 연체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양도양수를 허락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아마 또 대응을 안 하시고 임대인 말씀만 또 철석같이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죠. 자, 지금 문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갑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문권희님 외에 여러분이 본인들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경우 있다. 혹은 가치 없는 곳에 상권을 올려놨더니 갑자기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리더라.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 임차인이 본인이 만든 영업가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영업을 해서 가치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 이 영업가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것이거든요. 물론이죠. 물론 임대인이 건물을 무슨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그런 가치가 또 발생한 것도 있지만 임대인은 어차피 월세를 상승시켜서 그 가치를 회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이 주된 그 가치를 만들어놓은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뭐 법적으로는 보장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인, 아까 그 분더바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을 해줄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그 임차인에게 그 영업가치, 그 해당 임차권을 양수도 해주면 그 임차인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양수 대금, 그게 바로 영업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임차권 양도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결국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가느냐 아니면 영업가치 보장받고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좀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동의한 것처럼 그 간주를 해서 임차인이 양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참 고쳐지지 않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